먼저 제가 쓰는 필기구들과 필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스타빌로 형광펜이고요. 대한문구에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 필통은 무인양품에서 구매했고 사이즈는 대사이즈입니다. 여기 붙어있는 스티커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인 스티키 몬스터랩 제품이고 너무 귀여워서 여기 하나 붙였습니다. 나머지 필기구들은 직접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필기법까지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주로 필기를 이 제트스트림 3색 볼펜을 이용해서 사용하고요. 검정색은 기본적인 내용을 쓰고 싶을 때, 그리고 빨간색은 강조하신 부분을 쓰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파란색은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항목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샤프는 문제를 풀 때 사용하는데 일본에서 구매했고 로프트라는 상점에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광펜 두 개가 이 제품인데요. 라이브 컬러 DIY라는 제품입니다. 위아래의 색상을 선택해서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그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심이 얇아서 작은 글씨에 사용하기 좋아서 자주 애용합니다. 그리고 이 세 색깔은 마일드 라이너 제품이고 이따가 색깔별로 필기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 때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라이브 컬러는 두꺼운 심지가 번호를 매기거나 제목을 쓰거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구분짓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색상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표시합니다. 이 색깔은 되게 연해서 강조하신 부분은 아니지만 교수님이 언급하신 부분을 표시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으로는 강조하신 내용은 노란색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항목을 구분할 때 있어서는 연두색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타빌로 제품도 중요한 내용을 표시할 때는 노란색 제품을 사용하고, 항목을 표시하고 싶을 때는 초록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큰 항목을 구분하고 싶을 때에는 파란색이나 주황색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념이나 가장 중요한 단어, 이런 걸 표시할 때는 이 붉은 제품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타빌로 제품의 분홍색 제품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를 표시할 때는 가장 진한 보라 색깔을 사용합니다. 시험 전에 눈에 띄는 색깔로 해야 마지막에 훑어볼 때 좋아서 가장 진한 색깔을 기출문제를 표시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컬러는 보통 묶어서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정말 얇은 걸 밑줄 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얘는 보통 번호를 매기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얘는 큰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색깔을 빠뜨렸는데 이 색깔도 이 파란 색깔과 함께 자주 사용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사용하는 필기구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제가 직접 어떻게 필기할 때 사용하는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너무 진하게 형광펜이 들어가 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언급하신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이 연한 색깔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빨강색 볼펜으로 필기합니다. 그리고 항목 구분은 아까 말씀드린 초록색으로 이렇게 구분 지어놨고요. 중요한 말은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나 개념은 분홍색으로 표현했고요. 중요한 말이나 문장은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은 보라색으로 표시를 했고 빨간색 볼펜으로 강조한 내용을 썼습니다. 이외에도 이렇게 필기할 내용이 많을 때에는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끼리 같은 색깔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노란색, 그리고 항목을 표현할 때는 파란색이나 초록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필기는 어떻게 하나요? 혹은 컴퓨터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라는 질문도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파일로 만들어서 프린트해서 정리하고 있는 걸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직접 정리해서 프린트하고 재본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노트북은 LG 그램 14인치이고요. 이 파일은 그냥 위메프에서 대량 구매했는데 파일 케이스라고 치시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부모님의 자녀 교육 방법 그리고 선행학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이들은 어리니까 마음껏 놀게 해주시는 게 최고예요 라는 말은 너무 무책임한 말인 것 같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어릴 때부터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자신에게 제일 적합한 공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준비 기간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다가도 단 며칠 휴식을 하다 보면 잡히지 않는 것이 공부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부를 내년부터 열심히 해야지 생각만 하고 다짐만 한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 또한 어릴 때 조금 선행학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학년에 맞지 않는 공부였기에 내용은 역시나 충분한 이해를 동반하지 못했고 결국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야 스스로 터득하고 공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선행학습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크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앞서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를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했고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은 이거다 라고 스스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암기 방법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공부를 할 때의 철칙은 바로 공부는 시간이 아니라 효율이다입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첫 번째로 졸면서 공부하는 것, 두 번째로 머리로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닌 눈과 손으로만 공부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에서 착안하셔서 수면 시간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에 공감이 많이 갔는데요. 많이들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결국 그 다음날 오전 시간에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집중을 못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다시 밤을 새고 그 악순환이 반복되죠. 저는 집중이 안 될 때면 20-30분 정도씩 낮잠을 자거나 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졸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암기 방법입니다. 제가 많은 양을 암기하는 원칙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핵심이 되는 큰 틀을 외우고 그 후 살을 붙여가며 암기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세부적인 것부터 외우기 시작한다면 결국 끝까지 암기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정작 내가 외우고 있는 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중심이 되는 큰 틀을 외우고 그에 살을 붙여가며 세부적인 내용을 암기하곤 합니다. 두 번째로 선 이해, 후 암기입니다. 먼저 암기해야 할 내용을 이해해야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고 암기 속도도 빨라집니다. 문자 그대로의 말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한 후 암기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학생분들이 궁금해해 주신 구체적인 과목에 대한 공부 방법입니다. 특히 수학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저는 수학은 무조건 많은 문제를 접해보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많은 문제 방식을 접하면서 이런 문제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감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문제에 끈질기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안 풀리는 수학 문제가 있으면 자습 시간 4-5시간을 한 문제에 투자할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풀이를 보지 않으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고 답답했는데 이렇게 한 문제를 오래 투자해서 풀고 나면 뿌듯함과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비슷한 문제를 다시 접했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국어와 영어는 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어라는 것이 한 번 감이 잡히면 오래 성적이 유지되지만 또 오래 손을 놓고 있다 보면 감이 떨어지기 쉬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정한 양을 꾸준히 풀면서 속도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루의 공부 시간 그리고 수면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공부할 때의 컨디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효율을 중시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피곤하게 느린 속도로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공부를 무조건 붙잡고 있기보다는 알람을 맞추고 잠깐 자고 일어나거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서 그날 제가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을 이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슬럼프가 왔을 때 극복하는 방법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컨디션을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날 세운 목표를 달성하거나 충분히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자신에게 보상으로 휴식을 주면서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위기에 놓이지 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에 대한 조건은 다만 그 이후의 공부를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입니다. 취미가 공부하는 시간마저 방해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취미입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를 보는 날이면 시험이 끝나고 모의고사 성적에 관계없이 홀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성적에 너무 연연하고 감정적이지 않도록 영화에 집중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적이 너무 떨어져서 그 시간 동안 괴로워한다고 그리고 고민한다고 해서 그 사이 성적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공부를 위한 휴식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자습 시간에 돌아오면 객관적으로 지난 시험을 돌아보며
내가 부족했던 점, 그리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며 어디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너무 귀엽고 공감이 가는 질문이어서 기억에 남는데요. 저도 정말 옷이나 화장품 등등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학생 때 화장품 사서 화장도 하고 싶고 머리에 염색도 파마도 하고 싶지만 공부를 해야 해서 갈등되는 부분이 있죠. 그럴 때마다 진짜 대학 가서 다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참았습니다. 물론 가끔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는 나에 대한 보상으로 꾸미고 했지만 저의 생활을 너무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대학에 와서 원하는 대로 탈색도 해보고 원 없이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대생들의 공부 및 해부 실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대 공부가 정말 양이 방대하고 시험도 정말 자주 있습니다. 짧으면 일주일, 길면 2주에 한 번 시험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시험 기간마다 버겁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의사라는 직업이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분야인 만큼 당연하게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후에 좋은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부 실습에 대해 궁금해하셨는데 실습이 약품 때문에 눈물, 콧물도 많이 나고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실습 덕분에 지금 임상 과목을 배우면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서 꼭 필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선호하는 공부 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장소는 카페, 집, 그리고 학교 도서관 또는 학습실입니다. 저는 일정한 공간에서만 하지 않고 그날그날 집중이 잘 되는 곳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오전 시간이나 피곤한 시간에는 트여있는 카페에서 공부합니다. 이때 카페의 조건은 노래가 크지 않고 시끄럽지 않은 카페이고 조명이 밝은 카페를 선호합니다. 시간이 너무 늦거나 어디에 이동하기 애매할 때에는 혹은 주말에 공부할 때에는 집에서 주로 공부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실은 오래 집중하고 싶을 때, 시험 직전 막판 스퍼트 낼 때 공부합니다. 아직까지도 수능날에 대한 기억은 잊혀지지 않고 생생한데요. 수능을 앞둔 친구들한테 몇 가지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하는 말을 담아봤습니다. 먼저 수능 전까지는 불안해하지 말고 자신을 믿어주세요. 자신이 열심히 해온 만큼 결과는 충분히 실망을 시키지 않을 것이고 원하는 결과 분명히 이룰 수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자신이 해오던 페이스 그대로 마지막까지 힘내주세요. 공부할 때에는 부족한 것에 집중하되 절대 자신 있는 과목이더라도 소홀하지 말고 적절히 공부 비중을 섞어서 해주세요. 그리고 수능날을 미리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수능날의 시간표에 맞게 생체 리듬을 적응시켜주세요. 수능날 집중을 너무 깊게 하기 때문에 오후 시험에 가서 체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조절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 될 수 있는 기간 동안 계획 잘 세우고 실행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Q&A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